네, 안녕하세요. JTB 인물탐구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민세정입니다. 이제 총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후보들을 조명하고 탐구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전주시 의선거구 국민의힘 정운천 후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운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2008년 농림산식품부 장관을 역임하고 2년 후에 2010년 전북 도지사로 출마를 했습니다. 그때 정치 신념이 이 지역의 지역 장벽을 끊고 동서 화합을 차원에서는 꼭 여당 우파 정당이 있어야 된다는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년 후에 국회의원 출마해서 떨어지고 참 천신만고 그때 7년 만에 2016년 20대 선거에서 기적같이 당선되었습니다. 32년 만에 당선된 그런 기적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 이후에 하여튼 전북 예산 확보하고 전북 발전시킨다는 그런 쌍발통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해서 재선 의원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3선 의원을 바라보고 있는데 3선 의원이 된다면 더더욱이 전북의 미래를 위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이제 진짜 쌍발통의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3선을 바라보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또 출마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2022년 이제 민선 8기 네. 김관영 도지사가 출범한 이래 17개 시도에서 처음으로 여야 협치를 공식화를 했어요. 그 여야 협치를 공식화해서 정말 우리 전북이 중앙에서 소외되고 전남 광주에서 이중 차별받는 전북을 한번 새롭게 디자인해보자 해가지고 나온 게 강원도가 14년 걸려서 만들어진 특별자치도 전북은 불과 5개월 만에 여야 협치로서 만들어냈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새만금에 2차 전지 특화단지를 지정을 받고 또 거기에 10조 원이 투자돼서 SK, LG, LNS 같은 대기업 세 기업들이 그룹들이 내려오는 그러한 협치를 공식화한 그 결과가 그렇게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또 전북대학교는 전남대학교는 안 됐지만 전북대학교는 또 글로컬 대학으로 거의 2천억을 지원 지정받는 그런 성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운동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운동장을 이제 새롭게 이제 미래의 백년대계를 꾸려가려고 하면 절대로 민주당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더더욱이 지금인 더더욱이 여당이 필요하다 해서 우파 정당이 한 명이라도 꼭 되어야만 전북의 미래, 특별자치도의 미래가 있다고 해서 출마를 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야 협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성윤 후보와 강성희 후보 3파전이 예상된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후보님만의 경쟁력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분들은 싸움하기를 좋아하잖아요. 중앙이 싸움꾼이라고 보면 저는 지금까지 8년 동안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북이 예산이 저 당선되기 전에는 그냥 제자리 걸음 6조 원 제자리 걸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선돼서 원래 국회에는 법이 있고 이제 예산이 있는데 예산결산위원은 50명이 하게 돼 있어요. 4년간 200명만 하게 되고 100명은 한 번도 못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를 해야만 전북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념하에서 2번 들어가려고 했더니 나를 뺐어요. 그래서 그냥 국회 노텐도홀에서 당대표의 직언을 하고 거기에서 일주일간 단식 농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끝에 7년 연속 예산결산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6조 원에서 9조 원까지 예산을 만들어냈고 그 외에 이제 여기에 탄소산업진흥원 또 중소기업 연수원 또 보훈요양원 다 이제 제 손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고 특히 여기에 이제 소신동에 있는 그 체육센터 도내기샘이랄지 또는 여기 효천지구에 효천교 다리 만드는 거랄지 이런 걸 거의
제 예결위원회 노력에 의해서 됐거든요. 그러니까 네. 문제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민주당만 갖고는 그 예산을 올리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당에서 예산 깎는 거를 감액하는 거를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럼 제가 거기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 감액을 막고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마련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예산통으로 우리 전북의 이제 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여는 예산을 제대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실력을 경쟁력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후보님의 첫 번째 대표 공약 뭔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별자치도가 이제 새로운 백년대교로 운동장이 만들어졌는데, 이 운동장을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야 할 것이냐 해서 가장 첫 번째가 우리 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교통망을 만들어내야 돼요. 대도시 교통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지금 대광법이 통과되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대광법이 통과가 안 돼서, 대광법이 뭐냐면 대도시 광역 교통 지원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이건 또 절대로적으로 여당이 있어야 그게 통과가 되면 우선 전주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교통망을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광주는 지금 하루에 30만 명인데 우리가 28만 명이 이제 대도시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대도시 중심의 그러한 이제 교통망을 만들려고 하면 대광법을 통과해서 국가 예산이 들어와야만 그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광법을 꼭 통과시키는 그러한 것을 첫 번째 공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망을 구축해야 하는데 이 역시 여당의 힘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약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그 예산결산위원회 예산통이기 때문에 제가 한 7년, 8년간에 걸쳐 6조 원을 9조 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4년 동안에 12조 원을 지금 9조 원이기 때문에 12조 원의 시대를 꼭 만들어내겠다. 제가 아마 삼선 의원이 되면 예산결산위원장도 함께 할 수 있고 상임위원장으로서 이 국회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힘을 가진 여당 의원이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해서 우리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큰 기여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세 번째 공약도 말씀해 주세요. 사실 그 지금 현재 전북에 이제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호남권 내에 우리 전북이 있었거든요. 그럼 호남권 내에 있으면 광주 중심으로 전주, 광주 중심으로 목포, 순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스템이었어요. 이거를 이제 뚝 끊어내고 우리는 호남권에서 벗어나서 특별자치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특별자치도의 미래의 전략, 미래의 정신은 저는 백제 중심 문화권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백제 문화권 중심 문화권 벨트를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후백제 왕도가 전주기 때문에 전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익산, 공주, 부여 이게 지금 이 네 군데를 중심으로 한 문화권 벨트를 구축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러한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한 관광 문화권이 되면 저기 논산이나 공주, 부여를 가면 우리 말소리하고 비슷하거든요. 광주 말소리하고는 안 비슷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이 비슷한 대로 해서 하나의 문화권, 하나의 경제권, 하나의 관광권 이런 거를 구축해야만 그 중심이 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문화권을 활성화해서 특자도의 색깔을 만들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한동훈 위원장과 함께 전주 한옥마을 찾으셨잖아요. 어떠셨나요? 제가 한동훈 위원장은 이제 법무장관 할 때 그 우리 장관들끼리 먼저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해서 우리 이달곤 장관하고 제가 이제 우리 당의 장관 출신이에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샤프하고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굉장히 클린하고 깨끗했는데 이번에 이제 전주에 와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쨌든 전주에서 당선자를 내고 싶다. 당선자가 내온다면 당선자를 중심으로 전북에 집중 지원하겠다. 여기에 당선되는 것은 그 가치로 보면 어디에도 비교할 수 있는
무한한 가치를 갖는 거다. 이게 바로 동서 통합의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거다. 그래서 아주 그러한 아주 격려의 말씀을 주시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당선되면 이제 우리 당의 중심하고 엮어서 우리 전북 발전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 선거운동 하시면서 또 지지자분들도 많이 만나실 텐데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면? 아니, 밑바닥의 현실을 제가 보면 아무래도 제가 우파 정당에 지금까지 이렇게 10년 이상을 이렇게 지키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도의원, 시의원 뭐 전부가 다 민주당 내지는 무소속이니까 저희가 당은 선출직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럼 나머지 있다고 하면 비례 한 2명, 3명밖에 없거든요. 이게 너무 이렇게 이제 불모지 또는 너무 이게 척박한 그러한 곳에서 사실 우파 정당으로 이렇게 정치를 한다는 게 참 어렵죠. 이게 그러한 거를 제가 7, 8년 동안에 오로지 전주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까 가는 데마다 저를 아주 찐 팬들은 굉장히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또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요즘은 이제 현장 돌아다니면 그렇게 외롭지가 않아요. 처음에 왔을 때는 명함을 찢어버린다든가 명함을 패대기 친다든가 또 안 본다든가 뭐 이런 정도 어마어마한 그 갈등 또 벽이 생겼었거든요. 지금은 그런 벽은 거의 없어졌고요. 하나 이제 제가 장점을 얘기한다면 저는 어떤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보다는 민주당과 동참하면서 서로 협치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전북에 있는 그 시장 군수가 다 민주당이지만 시장 군수들한테 제가 예산결산위원으로 지원하고 또 그분들하고 서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의 경계하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 또 어디도 저를 비판하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가 됐습니다. 그거는 1, 2년으로 되는 게 아니고 거의 10년여를 그러한 신념으로 이렇게 발전시켜 오고 또 그렇게 공생, 상생의 어떤 쌍발통 정치의 신념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우리 현장에 돌아다니면 괜찮습니다. 네. 여야 협치의 마음을 그 유권자분들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유권자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말 제가 한 10여 년간 여기 있으면서 놀라웠던 것은요.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아직도 민주당 중심의 거의 권력을 다 갖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10여 년 전에 전주완주 통합은 안 되고 청주는 청주 청원이 통합이 돼서 거기 오송역까지 포함해서 그 당시에는 10년 전만 해도 우리 경제력이 우리보다 뒤져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 우리 GRDP 개인 생산액이 지금 거기 청주 청원 그 충청북도는 4,800만 원 돼요. 근데 우리는 3,200만 원입니다. 거기는 여야가 함께 날개를 달고 날아가고 있고요. 또 충청남도는 우리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5,900만 원 돼요. 우리는 3,200만 원이고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도지사하고 협치 시대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는 우리 전북도 특별자치도가 됐기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운동장은 절대 협치를 더 확대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면 지금 10명 국회의원 이번에 선출을 하는데 10명 국회의원 중에 최소한 1명이라도 꼭 여당, 집권 여당을 뽑아 주셔서 여야 협치가 돼서 결국은 우리 전주, 전북 시민, 도민들이 우리가 좀 더 충남이나 이런 데보다 더 좀 못하지 않게 삶을 더 확대하고 지금 한 4,000명 정도가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외주로 나가는데 그런 분들이 정말 취직할 수 있는 그러한 취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량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게 새만금에 대기업이 3개쯤 내려오고 이게 집중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거기에서 발전시켜서 그러한 취업이 확대되고 그래서 이번 특별자치도의 새로운 미래는 결국 꼭 여당, 야당 9명
여당 한 명만이라도 꼭 좀 보내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JTB 인물탐구 지금까지 전주시 의선거구 국민의힘 정운촌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을 아주